자,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MHz 듣고 계십니다. 저희 주민사고대문 2부인데요. 2부에서는 이제 우리 좀 두 번째 이슈는 서대문구 의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대문구 의회에서 정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기간별로 어떻게 이게 좀 일정 구성이 되는지 조금 법에는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법에는 이제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날짜가 어떻게 되고 언제 시작한다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돼 있고, 그 중간에는 사실은 이제 임시회라고 이제 붙이는 거는 정례회 아닌 회의는 다 임시회라고 붙이는 그냥 임시회.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120일 이내로 그 회기라고 합니다. 이제 회의하는 그 일정을 잡는데, 그래도 서대문 구의회는 다른 의회에 비해서 매달 하는 정도의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서대문 구의회가 부지런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의회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의회에 있을 때 그 운영위에서 이제 회기 일정을 이제 정리하는데, 예를 들면은 임시회가 별게 없을 때가 있어요. 추경도 없고 뭐 이럴 때는 5일이면 돼요. 보통 보면은 하루 개회하고 네. 하루 폐회하고 네. 중간에 운영위원회 또 회의 있으니까 네. 겹치는 상임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거 올라온 그 상임위에서 한번 회의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를 뭐 위원회 일정이라고 해갖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4일 할 수도 있고 3일에도 회의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개회하고 운영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상임위 하고, 그 다음 폐회하고 하면 딱 3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따지면 그냥 이틀에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이시기 때문에 5일을 해요. 근데 이 5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그냥 딱 5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목요일날 개회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일이 들어가요. 예. 이거는 이제 회기 일정의 기간에는 들어가지만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7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년을 보면은 거의 120일 가까이 회의를 한다는 게. 개회를 보통 목요일 하는 이유가 그거군요. 목요일날.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안 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사에 잘못된 게 나오면 꼭 그런 말 나와요.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다. 그렇지. 아니 왜 주말에 편하게 계시지? 그러니까. 회기 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네. 그러냐. 예. 그리고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자 했는데, 막 개선되는 면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면도 있었긴 해요. 120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뭐 그게 뭐 한 70일이나 80일이나 해도 된다. 뭐 이건 상관없는 건 거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보이니까. 주민들한테는 우리 네. 일하는 의회입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완전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네. 차라리 회의를 하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자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꼭 해요. 꼭 하더라고요. 네. 네.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어느 달, 특히 뭐 7월 달 같은 경우는 회의 없는 달도 있어요. 휴가니까. 네. 또 휴가 또 가야지. 근데 이제 보면은 서대문구에는 7월 초에 하고 8월 말에 하고 뭐 이렇게라도 회의를 꼭 해요.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서대문구회가 의외로 열심히 일한다. 라는 거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정례회의에서는 뭘 다루는지 1차, 2차에서 다루는 게 2차까지 있다고 하는 건 뭔가 다른 게 그렇죠. 다루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1차에서는 뭘 다루고 2차에서는 뭘 다루는지. 이게 이제 회계 연도라고 해서 구청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계 연도라고 하면 이때 예산을 짜고 이걸 집행한 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열고 개폐한 이제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돈을 짜는 거를 2차 정례회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본예산 심의를 할 거죠. 이제 하겠죠. 내년에 쓸 돈에 대해서. 그럼 이 돈을 이제 12월 30일까지 썼잖아요. 네. 이걸 잘 썼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를 결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2차 정례회 6월 달에 하는 거죠. 네. 6월? 6월에. 네, 이것도 이제 6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집행부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썼다는 거를. 정리한 시간이 좀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3월 정도에 끝나고 그 중간에 이제 의회가 한 달 정도의 결산검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또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뭐 시간까지 따져 보면은 이제 6월인 거죠. 그래서 결산을 6월에 하고, 그럼 2차 정례 때 뭘 하냐? 네. 2차 정례는 의회의 사실상 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죠.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본예산 심의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연도의 첫 임시회 때 업무 보고를 해요. 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제 행정 업무 처리를 합니다라고 해요. 이것도 보면은 구의 그 홈페이지에 회의록에 보면은 별첨 그 부록으로 해가지고 업무 보고 올라가요. 업무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서가. 네네. 네. 이걸 보시면은 사실상 구청의 업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네네네. 네. 뭐 홈페이지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가 아니라 그걸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이때 해요. 네. 그다음에 2차 정례회 때 또 업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가 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3번을 해요. 또 이제 자 올해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쓴다라고 또 업무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업무 보고 다시 한번 세 번이 언제라고요? 이제 그 연도의 첫 임시회 때. 임시회 때 1월달, 2월달 때. 네, 보통 이제 1월 말쯤에 네. 하는데. 네. 자, 우리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으로 따지면 2024년도 1월달 말이나 2월 초에 저희가 2024년도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업무 보고를 한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또 업무 보고를 6월달쯤에. 네. 6월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차 정례회 때. 그렇죠. 네. 중간 업무 보고를 또 하는 거죠. 이건 중간 보고.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살았다. 6월까지 우리는 또 이 정도 실적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요때도 추경을 다루는 건가요? 그럼 이때는?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하죠. 네, 보통 이제 결산심의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정도에 또 그 추경이 또 들어오죠. 업무 보고는 두 번째로 해서 지금 약간 중간 보고처럼 네. 뭐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례 때 우리 이렇게 했고 남은 이제 한두 달 정도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하긴 그 면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구의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의원들이 이게 업무 보고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그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구의회 늘상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제 듣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게 듣고 있어요. 구청 업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두 해 지나고 보면은 한 소리 또 하시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구는 과장님들이 보통 업무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다른 구는 국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자기 국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하도록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게 금 받치려고 보통 국장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이렇게 3번 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보통 회의록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는 뭐 저는 한 번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줄인다면 언제? 중간 보고를 꼭 해야 되나는 잘 모르겠고 혹은 이제 중간 보고는 뭐 하더라도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해야 되냐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꼭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첫 임시회 때는. 올해 뭐 할 건지를. 그렇죠. 네네네. 이거를 이제 예산으로 우리 들여다봤지만 이거를 사업으로는 어떻게 하고 실적이 어떻게 지금 달성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봐야 되니까. 첫 임시회 때는 저는 할 필요는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회계 알겠습니다. 그래 어제는 이게 업무 보고가 있고 정례회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이게 제가 아까도 이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했는데. 의정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분들도 늘 궁금하시잖아요. 뭘 묻고 싶은데 잘한지 묻고 싶은데 물어보면은 답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묻는 사람도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걸 묻습니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대문공동체라도 피제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언론사라고 하니까 이제 잘 받아주는 거지. 이거 그냥 개인이 가면 상처받기 좋습니다. 쉽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구의원 아닐 때 어떤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는 이미 다 얘기 끝나고 자료를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팀장님인가가 일어나가지고 뭔데 받으러 왔냐? 뭔데 넌 주냐? 저한테 말할 수는 없고 공무원한테 말을 한 거죠. 뭔데 너는 이 사람한테 이걸 주냐?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구의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서로가
그래서 이제 전 받으러 왔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냐? 정보공개 청구하면 줘야 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일을 되게 공무원들이 가끔 종종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익스큐즈하고 그거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주민들도 이제 이런데 구의회의 가장 큰 권한은 질문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건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저는 상시감사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을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네. 게 있어요. 네. 뭐 우리 구청도 자료 제출을 평상시에도 요청하면 잘 주시긴 하지만 네.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목록을 제출을 해요. 네, 이런 자료를 보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자료를 보내주죠. 예를 들면 이제 젊은 구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공무원 노조에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은 공무원들이 힘들다. 좀 줄여주시라. 근데 저는 그 자료를 솔직히 말하면은 다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이때 제일 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 업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쳐다봅니다.라고 하는. 꼭 제 이걸 가지고 질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1차 정례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의회에서 그것도 한번 제안한 적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그 구의회에서 판단이 나름인 건가요? 조례로 정해야 돼요. 조례로. 이제 구의회도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회 운영에 관련된. 구의회에서 그러니까 구의회 자체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옮기자고 한 이유는 국회도 한 9월쯤에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산 심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본회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의정 활동이고 의회 역할인데 그렇죠. 사실상 업무 보고해서 찐 빠지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찐이 빠지죠. 이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정례 때 거의 50일 가까이 지금 맞아요. 이걸 하고 있고 또 연말이니까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겁나 많죠. 또 이것도 다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본회산 들어갈 때 이미 찐이 빠져 있어요. 본회산 심의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리 지금 갖다 주시니까 또 이거를 분석을 하고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회산 심의에 충분히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로 옮겨야 된다. 굳이 그러면은 아예 한 국정감사처럼 한 9월이나 뭐 요때로 해가지고 아예 따로 띄어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할 그건 아마 법에 정례회 때 이걸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례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례회 때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임시회 때 못 하고. 네, 그건 이제 저도 뭐 더 따져봐야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1차 정례로 그랬겠죠. 했던 거고 25개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1차 정례 때 해요. 그렇군요. 안 하는 데가 꼭 뭐 다 이렇게 붙여서 하는지는 꼭 아니군요. 2차 정례 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보고 듣고 1차 정례 때 업무 보고 듣고 사무감사까지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11월 이때쯤에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에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 그 과장님 왜 이 업무는 이제 추진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이행률이. 그러면은 뭐 한 60%가 돼 있어요. 왜 이게 60%밖에 이행률이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핑계대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데. 근데 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6월에 하자는 거는 결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2차 정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6월달에 하는 거는 전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행률이 60%다. 그러면 아니 왜 이것밖에 못 했냐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2개월 안에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대안이 안 나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보면서도 되게 화가 났던 건 그런 거였죠. 자기들의 이행률이 막 낮고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이래놓고 나서는 이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약간 약화시키고 등등등 할 때는 이 양반들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렇게 이행률이 낮다. 자기들이 잘 안 된 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막 얘기해놓고 나서는 주민들이 뭐 무슨 사업 같은 거 관련해서는 얄짤없이 그냥 되게 딱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조금 되게 저게 지금 저런 것도 내로남불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회계 연도를 폐쇄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들여다보는 게 저는 제일 오히려 좋겠다. 낫겠네요. 예. 사실 진짜 이게 약점이 생기는 거네요. 11월 달에 해버리면 한 달 동안 뭐 다 해서 100%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런 답변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주민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현수막 많이 달잖아요. 많이 걸죠. 제보해달라. 이미 걸렸고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11월 15일. 제보가 사실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시시때때로 하시니까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무슨 과 직원들이 구의 돈으로 자기들끼리 막 쓴다. 뭐 이런 것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때 뭐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 그 내역서 달라. 뭐 이러고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라면 약간 이런 거 있겠네요. 지금 그 농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출장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농구 출장을 구청 보도 자료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갔다. 그런데 우리한테 들리는 거는 통장님들을 이렇게 동원했다거나 혹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제 출장 달고 간다거나 이거는 이제 문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랬든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살펴보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렇죠. 못하게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지원센터. 우리 구만 한 자릿수의 그 인력이 있더라. 그런 거는 이제 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럼 구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이게 문제다고 하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필요합니다 하면 예산 심의할 때 뭐 여기는 올리고 여기 좀 낮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감사 때 지적 받았던 내용인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몇 개 다시 이렇게 편성했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게 구의원님들이 앞서 우리가 일부에 얘기했던 현수막 문제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구의원님들이 들여다보고 이건 왜 구청장 명의의 개인 명의의 현수막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돈 지출됐느냐? 그치. 이건 따져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확인이 되면은 저는 이제 그 예산 삭감시켜야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웃겨요. 하여간 사실은 나는 그 구청장 개인 명의 다시 또 현수막으로 가니까 좀 그렇긴 하죠. 개인 명의를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러고 나면 이제 찐이 빠져서 그다음 본예산 심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옮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그 구의회에서도 조금 의견을 좀 들어주시는 그런 걸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좀 모이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래 11월 달까지의 사업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년 거를 다 두고 행정감사하고 그 다음에 변하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뭐 현장감은 없을지언정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 있게 조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결산하고 붙어야 될 이유가 결산에서도 보면은 돈을 우리가 뭐 1,000만 원 이상 남겼다거나 혹은 이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거든요. 사무감사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똑같이 그냥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더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집행률이 몇 년치를 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도 맨날 500만 원밖에 못 쓴다. 근데 이걸 매년 500만 원밖에 못 쓰면서 1,000만 원씩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500만 원 줄여야죠. 제가 이제 구에 있을 때도 신촌에 노점상들 단속하는 비용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를 제 전에 있었던 지금 서호성 의원이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구청에서는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모를 이 집행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100% 미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쓸 일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청장님이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용역을 이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용역을 이용해서 했다면은 그때는 이건 정치적 행위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한테 추경을 들어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그 뭐 이제 써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예비비로. 네. 그럴 거니까 이거 없애자. 해서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이행률을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붙여야지 저는 잘할 수 있다. 그래요. 한번 구의회에서도 좀 이런 의견을 좀 들어서 한번 모여서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방송 좀 많이 구의원님들을 꼭 진짜 좀 보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가지 지금 저희가 되게 주요한 사항들 얘기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텐데 좀 미리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적어도 우리 구청 과장님들 정도까지는 또 봐주시라. 자기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이렇게 알차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세밀하고 이렇게 중구난방 아니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FM 91.3MHz 주민서대문 지금까지 황우환이었고요. 자승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건 해줘야 되겠다.